청와대 5당 대표 오찬회동. 런치 타임. 점심? 네. 네. 점심. 보통 만찬은 밤에 하고. 네. 네. 점심 때 하는 건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정오라는 그 오자를 들어서 네. 오찬 이렇게 하고. 아침 식사를 조찬이라고 하고. 예. 예.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저도. 아점은 뭐라고 하죠? 브런치라고 브런치. 하잖아.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입니다. 아침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홍준표가 청와대를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농담이 이거였어요. 미투가 화제로 올랐는데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뭔 생뚱맞고 좀 이상한 농담을 하는 상황. 이게 자유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악성 댓글들과 악성 찌라시가 그 내용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홍준표가 들었는데가 아니라 주도자일 확률이 높아요. 퍼뜨려 놓고 나서 시중에서 이렇게 도는데 덮어 씌우기. 네, 덮어 씌우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질 떨어진다 진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홍준표 대표님이 미투 운동으로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응을 잘 했다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 정도의 급이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건으로 심려가 크시지요. 그렇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정도는 해야 돼요. 정말 양아치세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얘기하는 것도 약 아니,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정말 공당의 대표고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코멘트는 해줘야지 기본빵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정치 무섭다.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그 동네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양아치 그러시면 듣는 양 씨가 굉장히 괴로워요. 아. 자,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야당이란 존재감이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날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서 얻어오는 게 별로 없을 거야. 그 오랜 시간 동안 북핵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폐기한다고 하겠어? 핵심 북핵 폐기니까. 북핵 폐기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 4월달에 있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가지고 오는 거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전문가들 또는 각 정치 세력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보다 한 서너 배쯤 되는 거를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따가 뭐 외신의 반응이나 미국 쪽의 반응도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니까 사실상은 홍준표와 유승민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는. 공교롭게도 네. 그 다음날 청와대에 가서 기껏 이야기한다는 게 할 말이 없으니 홍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돼선 정말 안 됩니다. 국민한테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질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결혼을 했잖아. 친부에게 결혼식장에서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표명했잖아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남쪽에 사용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천명했잖아요. 유승민은 그래도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다 하면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는 앞으로 하나씩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네. 그 결혼식 얘기가 딱 그런 애예요. 앞으로 니들은 부부싸움도 할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멘붕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잘 안 되길 바랬어. 정파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들고 오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뻘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하면서 축하하기보다는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사실 잘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유승민 말도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 벌기용 쇼를 한다는 의미가 아무 어떤 고민 없는 지점에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시간 벌기 쇼를 해서 뭐 하냐고. 시간 벌기 해서 자기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그 성과 같은 내용을 자기들의 정치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진짜 땅 밑까지 꺼져버린 그 남북 관계가 거의 2달 남짓 만에 이렇게 다시 그 복원되는 듯한 이렇게 분위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 이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그 내용, 한다는 그 소식 자체에서 좀 멘붕이 왔겠지만 1박 2일 만에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실무선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소통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 자체가 이 정도일 거라는 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입을 뻐끔뻐끔 하다 보니까 이런 말 같은 소리가 나왔던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내부 문제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는 행태로 갈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게 싫은 거죠. 대신에 이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완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실상 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행태를 보면 평화로 가기 위한 세력 간의 바라보는 태도랄까요? 반응이 완전히 싹 갈리는 분위기. 얘네들 사귈 때부터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전제로 계속 험담과 악담을 막 하다가 결혼식장까지 왔어 이제. 쟤네 오래 못 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멘붕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번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브라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병신들 어떻게 하냐 이거. 박근혜는 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사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어떤 의도가 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북한이 바보예요?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도가 있냐는 안 중요하다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론적으로는 돈 잘 벌고 부부 사이 좋고 해서 잘 사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의도로 바라보면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잘 살겠다는 네. 걸 그 자체를 의도로 바라본다고요? 굉장히 병적으로 들리는데. 핵 보유 자체가 네.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생각했을 예, 때 예. 핵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핵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심정적으로 못마땅해 하고 말도 안 돼라고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래도 김성태는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와는 좀 약간 다른 반응이었어요.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덕담을 일단 해준 거예요. 하지만 니들 잘못하다 싸우면 이혼한다. 이 정도까지요.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 오래 못 가. 사실 그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완전 깊이 뿌려박혀 있는 그 불안감,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그 불안감을 근거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생존의 위협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태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을 정말 마지막 그 한 방울 물까지 말려버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금 너무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쫄아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김성태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즉각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 회담에 있어가지고 가장 걸림돌은 4월달 한미 군사훈련이거든요. 그것을 김정은이 스스로 치워준 거예요. 예.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해하겠다. 이게 우리가 계속 그런 우려를 우리들도 해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물론 그 핵실험의 조건에는 한미 군사훈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쩌냐. 최대의 걸림돌이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그 자막이 그거였어요. 특사단이 북한에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는 우리는 한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측에는 한미 훈련 규모를 줄이자. 그렇게 양쪽을 설득하는 일 때문에 고생할 거라고 봤는데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미 훈련 이해한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구나. 이거 진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서서 봤습니다. 이게 대북 특사단이 간 것은요. 대북 특사단이 움직일 때 1박 2일로 움직였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 언론들은 대부분 가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정례화, 이걸 정례화하겠다는 의지고 두 번째는 주고받은 합의된 것을 합의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월 9일 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이 왔잖아요. 그 수행원 중에 평양에서 출발할 때 맨 뒤에서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맨 뒤에 이름이 잘 안 밝혀진 사람이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돌아갔는지 아세요? 2월 말에 돌아갔어요. 20일 넘게 있다 갔어요. 이 사람이 평창에 와서 호텔 안에서 숙소 안에서 혼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과 교류를 했거든요. 기사로는 안 나왔습니다.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얼핏 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3주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사실은 실무적인 접촉과 그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거의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신력 있는 뉴스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합의문, 이거를 만들어내려 가는 거거든요. 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특사단이 가서 정말 김정은과 4시간 동안 마라톤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밤새 실무진들끼리 남북 실무진들끼리 토의와 협상과 해가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떤 뒤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무팀은 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실무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특사단이에요, 단. 그걸 외부에 보여지는. 그리고 대국민, 대외국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맞이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도 사실은 쫄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또 터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지? 쫄았던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3주간 있었다는 거를 정보를 캐치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조율을 했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보여준 그 화면들 있죠. 특사단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만찬하는 그 화면들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의 맞아. 모습. 그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네. 내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죠. 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김여정 부부장을 보면서 느꼈던 그 반가움과 낯설음 있죠. 북한 사람은 항상 꼿꼿하고 경직돼 있고 무표정이고 이런 사람들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정말 보통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돼지인 줄만 알았더니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저 똑같이 느꼈거든요. 우리 쪽 사람들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분위기가 버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환영한다? 그 보통 악수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정상회담이나 정치 외교적인 악수는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두 명 다 서로 두 두 손을 손으로. 꼭 잡고 진짜 이렇게 코와 코를 맞대고 이렇게 그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게 전 진짜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와 김정은을 지워요. 고정관념을 지우라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함재긴 사람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핵 개발한 이유가 그 핵을 쏘면서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은 반응은 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의 오랜 수건 사업, 이거는 핵을 갖는 게 아니고 북한이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언젠가는 폭격을 당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에 대한 북한의 자구책으로 시작한 게 핵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에 핵을 완성해 놓은 뒤에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카드로서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꺼낼 때가 된 거잖아요. 지금 4월 말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4월 말일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5월달 6월달에 하면 지방선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마음 같으면요 3월 말에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반응도 봐야 되고 국제사회 흐름도 봐야 되고 준비를 하려면 또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만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4월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반기 중에는 4월 말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뭐 생일이라는 북한에서는 역대 1년 중 가장 큰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태양절이라는 것 같은데. 예. 고기도 주고 기름도 준다는 네, 그런 네. 날. 그거랑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의미를 붙이는 건 기자들이나 쓰는 거지. 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태양절 맞추려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사실 그 4월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저만 맞췄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4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축하드려요.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김정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아까 잠깐 얘기하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김정은이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급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핵화라는 이 단어는요, 김일성의 유언이에요. 김일성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던 70년대 초중반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쫄쫄 굶는 나라였거든요. 북한은 잘 살고. 그랬는데 그때 남한을 못 내려온 것이, 통일을 힘들었다고 본인 스스로 자책한 것이 미국이 한반도에 놨던 전술핵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술핵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는데 핵배낭이니 핵포탄이니 이런 투발 능력을 갖고 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정부 이후 북쪽으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국지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이 김일성 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한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유언, 그러니까 북조선이 존재하는, 북조선의 무력과 모든 정책이 존재하는 가장 기둥이 되는 김일성 유언 중에 비핵화와 평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김정은 입장과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월, 9월, 10월로 넘어가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강경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형 먹잇감을 딱 던져주면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4월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그렇게도 양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혼수성태는 한미군사훈련이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 이런 막말도 하는데, 허락을 한 게 아니고 해도 돼요, 딴지 안 걸게요, 그런 얘기거든요. 딴지 안 걸겠다는 얘기거든. 기존에는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독수리 훈련을 하게 되면, 독수리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륙훈련,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유지돼 왔던 전략자산 투입 훈련이거든요. 핵잠수함, 이런 전략무기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약 한 2달 동안, 그 한미 연합훈련 열리는 전후 2달 동안 국가 경제가 마비가 돼요. 모든 산업이 올스톱되고 모든 국가 인민들이 다 전쟁 대비해서 방어태세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김정은 입장이. 다급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